은퇴를 했다는 이야기는 건강을 자신할 수 없는 나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갑작스런 상황에서 건강 문제 때문에 또는 자녀들 문제 때문에 긴급히 돈을 필요로 할 때 노후 자금을 모두 주택 자금으로 써버린다면 그 다음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자금을 한번 계산해보고 거기에 맞는 현금 흐름을 충분히 확보하고 나누 남은 범위 내에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 전원 생활하시고 싶은 분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이 들어 노후 준비할 때 흔히 도시에 오래 사신 분들은 나이 들면 고향이나 시골에 가서 여유롭게 전원 생활하며 살고 싶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50대 이상이신 분들 중에 세컨하우스로 전원주택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간혹 전원주택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요건들을 잘 모르고 무턱대고 주택을 구매하여 사는 내내 돈도 잃고 마음도 다쳐서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집이란 것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작업도 굉장히 많다 보니 그 과정들을 모두 확인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직접 살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들이 많은 것이 바로 전원생활인데요. 전원주택 매물은 지역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사면 안 되는 전원주택 첫 번째는 방향이 좋지 않은 집입니다. 전원주택의 경우 단열 등의 이유로 주택의 방향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간혹 서류상으로만 확인 방향을 정확하게 모르고 경관의 유혹에 이끌려 서향이나 북향이 있는 집을 구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살다 보면 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사람도 자연의 일부인지라 해를 많이 봐야 하는데 해를 많이 보지 못해 도리어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원주택을 구입할 경우 모든 서류상에서 남향으로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때는 겨울입니다. 겨울에 구입 예정인 곳을 가보면 따뜻한 곳은 눈이 녹아 있는데요. 이렇게 집의 방향을 잘 확인하신 후에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매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집입니다. 보통 매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매물로 나왔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무언가 이 집에 불편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마을 사람들과 소통이 잘 안 된다든지 집 내부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것들인데요. 우리가 노후에 큰 맘을 먹고 주택을 구매하는 것인 만큼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그냥 넘기지 말고 이런 부분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독특하게 지은 집입니다. 광고나 드라마에 나올 법하게 독특하게 지어진 집은 보기에는 멋지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집은 나중에 안 팔릴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집의 인테리어나 경관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하더라도 나중에 집이 안 팔리면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이지 않고 독특한 집들의 특징이 편리함보다는 디자인적 요소를 우선해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건축 자재를 쓴다거나 외형이나 내부 구조가 특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이지 않다는 건 비용과도 연관이 되는데요. 집을 지을 때 건축 비용도 많이 들고 유지보수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문제가 생겼을 때 동네 안에서 간단히 불러서 해결될 일도 도시에 있는 전문업체 출장을 불러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이 모두 비용인 것이죠. 따라서 독특하게 생긴 집을 매매하실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단열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집입니다. 전원주택이 단열이 제대로 안 되어 있을 경우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습합니다. 그러다 보니 단열재의 종류에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이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겉모습은 예쁜데 생각보다 주택의 가격이 저렴하다면 이런 집들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을 구매하기 전 단열재와 시공 방법만큼은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으며, 특히 제습기나 난방을 많이 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겨울에는 현관문 틀이나 창문 틀에 물이 생기고 눅눅하다면 단열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이니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는 계단이 많은 집입니다. 전원주택은 아파트보다는 계단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아파트 오래 살던 분들이 전원주택을 볼 때 집 내부에 있는 계단은 특별히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원주택의 계단은 인테리어 효과가 있고 공간 분리도 되기 때문에 보통 2층에 침실을 두고 1층은 주방과 거실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계단이 많은 집은 기력이 떨어지거나 무릎이 안 좋을 경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원주택을 보실 때는 계단이 많지 않거나 있다 하더라도 낮은 계단이 있는 집이 좋습니다. 6번째는 단지로 구성된 전원마을입니다. 요즘 여러 이웃들과 함께 단지를 구성해서 살아가는 전원마을이 전국적으로 많은데요. 외딴 곳에 단독으로 지어져 있는 집을 선택하는 경우 고립감 등으로 힘들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주변 이웃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단지형 전원주택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전원마을의 경우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각각 독립된 주택인데 크게 소음이 있겠냐 하실 수 있지만, 단지 마을은 주택과 주택의 간격이 좁고 마당이 오픈되어 있다 보니 마당에서 개가 짖는다거나 주말마다 바베큐 파티를 하는 이웃이 있다면 옆집까지 소음이 다 들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웃 간에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어 불편한 이웃이 되는 것이죠. 또한 원하지 않은 관심과 간섭으로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밖에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단지로 구성된 마을 특성상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 장점이 많다 보니 어린아이를 키우는 이웃들이 꽤 많습니다. 따라서 조용히 살고 싶어서 전원생활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단지로 구성된 전원마을 선택은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7번째는 큰 집입니다. 흔히들 시골에 내려와서 전원생활을 하면 친구들이 내려오거나 다 큰 자녀들이 집에 왔을 때 좁지 않은 집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특히 도시에서는 비싼 집값 때문에 갑갑하고 좁은 집에 살다가 시골에서는 널찍한 마당에 2층으로 된 큰 집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친구들이나 자녀들은 막상 1년에 몇 번 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생각으로 무턱대고 큰 집을 매매했다가는 낭패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청소나 유지보수 등 전원주택 관리에 어려움도 있고 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큰 집을 선택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8번째는 시공업체에서 만든 집입니다. 업체에서 만든 집의 경우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건축한 집은 아무래도 본인이 살 집이니까 되도록 좋은 자재를 사용하고 창틀이나 외부 벽에 나무를 사용한 집들이 있는데 보기에는 깨끗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년 지나고부터는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외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며 방부목을 쓰던 그 어떤 방수 작업을 하던 간에 뒤눈 바람을 이길 수가 없는데요. 외장재와 더불어 나무로 된 데크의 상태도 한번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에 있는 나무 데크가 썩어 있거나 파손되어 있다면 관리가 안 된 집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데크의 경우 주기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하며 45년 뒤에 나무가 썩기 시작하면 깨지고 뒤틀리면서 변형이 일어납니다. 외부에서 오는 자연재해들을 온몸으로 맞아가면서도 썩지 않는 나무는 살아있는 20개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장재 나무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며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같은 조건이라면 외장재로 나무를 많이 사용하지 않은 집이 좋습니다. 마지막은 혐오시설입니다. 전원주택을 고를 때 또 하나 잘 판단해야 할 것은 바로 주변의 혐오시설 여부입니다. 고압선이나 축사 공장, 사격장, 비행장, 군부대, 공동묘지, 하수처리장 등 악취나 생활의 불편을 초래한 시설들이 있는 곳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관심 있는 주택이 있다면 구매하기에 앞서 반경 1km 내외를 직접 걸어보고 이보다 먼 거리는 차를 이용해 마을 구석구석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직접 걸어보는 것과 차 안에서 보는 것은 차이가 크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결국 전원주택도 사람이 편안하게 살아야 하는 집입니다. 사진이나 그림 같은 풍경에 취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작은 단점들이 보여도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하며 급하게 계약을 서두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막상 살아보면 작게 느껴지던 단점이 크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전원주택을 구입할 때는 자연환경과 미관뿐만 아니라 도로, 전기, 전화,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주변의 각종 편의시설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돈의 노예가 되지 말자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아침에 일어나 싫어도 억지로 일어나 일터로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삶을 살지요. 이것이 노예의 삶이 아닐까요? 직장 생활을 하든 장사를 하든 그냥 놀든 먹고 사는 돈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드값 결제를 하기 위해, 대출금을 갚기 위해, 생계유지를 위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면 그 사람은 돈의 노예인 것입니다. 돈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존 벤자민 프랭클린의 돈을 부르는 마음가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돈은 시간의 동반자다. 누구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현명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돈과 시간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우리는 시간을 소비하면서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하면서 시간을 소비한다. 이 말은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시간과 삶의 질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한다. 시간을 현명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시간은 한정된 자원이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돈을 현명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라. 돈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투자하여 더 많은 시간과 자유를 확보해야만 한다. 돈과 시간을 현명하게 관리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하고 개인적인 성취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돈을 관리하지 않으면 돈이 당신을 관리하게 된다. 살다 보면 돈이 개인의 삶과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고 느꼈을 것이다. 돈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자원이지만 돈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돈을 제어하지 않고 방치하게 된다면 돈에 의존하거나 돈의 노예가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돈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돈을 통해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결정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돈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돈을 우리의 목표와 가치에 맞게 사용하고 절제와 통제의 힘을 기르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의 자유와 삶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돈이 우리를 관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돈을 관리하도록 하자. 돈을 가치 있게 만들려면 돈을 저축하고 투자해야 한다. 우선 돈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선 돈을 저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저축함으로써 우리는 미래를 위한 금융 안정성을 구축하고 금전적인 예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저축은 급박한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비용에서 대비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 다음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돈을 효과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돈을 증가시키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돈을 가치 있게 만들고 싶다면 저축과 투자를 잘 병행해서 미래를 위한 경제적인 안정성을 구축하라. 장기적인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라.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은 현재의 삶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금융적인 안전망과 비상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돈을 모으는 것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고 금전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이 만약 재정적인 부분에서 안정감과 자유를 중요시한다면 미래를 위해 돈 모으기를 열심히 하라. 돈을 모으려면 단기적인 만족이나 소비에 치우쳐 견제의 삶을 위해 돈 쓰는 것을 아껴야 한다. 견제의 삶을 위해 돈을 사용할 때는 신중하고 목적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계획에 부합하는지 신중히 따져보아라. 견제의 삶을 향상시키면서도 미래에 대한 준비를 갖추기 위해 단기적인 소비에 치우치지 마라. 절약은 번영의 첫 번째 단계이다. 우리는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자제하고 소비 습관을 신중하게 고려함으로써 돈을 절약하기 위해 가장 먼저 노력을 해야 한다. 경제적인 번영을 목표로 한다면 절약은 필수적인 첫 번째 단계임을 명시하라. 절약을 통해 돈을 모으고 적절히 활용하게 된다면 금전적인 안정과 재무적인 성공을 이루게 될 것이다. 경제적인 번영은 절약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절약은 안정과 미래에 대한 준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재정적인 성공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이다. 현명한 사람은 돈을 저축하고 바보는 돈을 낭비한다. 현명한 사람은 소비와 저축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며 돈을 지혜롭게 사용할 것이다. 하지만 돈을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나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은 돈을 낭비하게 된다. 미래를 위한 경제적인 안정을 소홀히 하는 바보가 되어 돈을 낭비하지 말고 돈을 저축하고 적절히 사용하는 방법을 잘 습득해 바보 같은 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라. 돈을 투자하는 것은 지식을 증진시키는 것과 같다. 주식, 부동산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미래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에 투자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라. 투자가 막연히 어렵게만 느껴진다면 투자 관련 책이나 영상을 보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라. 투자를 잘하기 위해선 지식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식은 우리가 경험과 학습을 통해 배울 수 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누가 알려주고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스스로 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개인의 인지적인 영역을 넓혀라. 돈을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을 증진시키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배우고 자기 개발을 함으로써 투자 또한 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당신을 사랑하지만 돈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당신을 지배할 것이다. 돈과의 관계에서는 적절한 균형과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돈을 가치 있게 여기고 돈을 적절히 다루고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런 태도를 갖게 된다면 돈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돈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감을 얻게 될 것이다. 반대로 돈을 너무 집착하고 지나치게 중요시하게 되는 상대는 조심해야 한다. 돈에 사로잡힌 사람은 돈을 통제하지 못하고 돈에 의해 지배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우리는 돈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거나 돈을 쫓는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잊어버릴 수 있다. 따라서 돈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적절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돈은 우리에게 도구와 자원의 역할임을 명심하라. 돈은 친구를 만들어 주지만 친구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
또는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고 편안한 삶을 즐기게 해주는 요소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돈이 친구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돈만으로는 진정한 우정과 사회적인 연결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돈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는 만들어주지만 그 자체로 우리와의 감정적인 연결을 줄 수는 없다. 돈을 통해 친구를 대체하거나 친구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감정적인 연결과 사회적인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돈은 교육의 최고의 힘 중 하나이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교육에 필요한 자원과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무조건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다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가 교육에 투자하고 조금 더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돈을 잘 활용해야 한다. 또는 우리가 좋은 환경 전문적인 프로그램, 자기 개발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교육의 질과 가치는 돈만으로는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어라. 돈과 교육은 상호 보완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돈을 통해 교육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라. 돈은 시간의 동반자다. 누구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현명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돈과 시간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우리는 시간을 소비하면서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하면서 시간을 소비한다. 이 말은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시간과 삶의 질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한다. 시간을 현명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시간은 한정된 자원이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돈을 현명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라. 돈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투자하여 더 많은 시간과 자유를 확보해야만 한다. 돈과 시간을 현명하게 관리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하고 개인적인 성취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돈을 관리하지 않으면 돈이 당신을 관리하게 된다. 살다 보면 돈이 개인의 삶과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고 느꼈을 것이다. 돈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자원이지만 돈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돈을 제어하지 않고 방치하게 된다면 돈에 의존하거나 돈의 노예가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돈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돈을 통해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결정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돈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돈을 우리의 목표와 가치에 맞게 사용하고 절제와 통제의 힘을 기르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의 자유와 삶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돈이 우리를 관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돈을 관리하도록 하자. 돈을 가치 있게 만들려면 돈을 저축하고 투자해야 한다. 우선 돈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선 돈을 저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저축함으로써 우리는 미래를 위한 금융 안정성을 구축하고 금전적인 예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저축은 급박한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비용에서 대비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 다음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돈을 효과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돈을 증가시키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돈을 가치 있게 만들고 싶다면 저축과 투자를 잘 병행해서 미래를 위한 경제적인 안정성을 구축하라. 장기적인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라.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은 현재의 삶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금융적인 안전망과 비상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돈을 모으는 것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고 금전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이 만약 재정적인 부분에서 안정감과 자유를 중요시한다면 미래를 위해 돈 모으기를 열심히 하라.
돈을 모으려면 단기적인 만족이나 소비에 치우쳐 현재의 삶을 위해 돈 쓰는 것을 아껴야 한다. 현재의 삶을 위해 돈을 사용할 때는 신중하고 목적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계획에 부합하는지 신중히 따져보아라. 현재의 삶을 향상시키면서도 미래에 대한 준비를 갖추기 위해 단기적인 소비에 치우치지 마라. 절약은 번영의 첫 번째 단계이다. 우리는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자제하고 소비 습관을 신중하게 고려함으로써 돈을 절약하기 위해 가장 먼저 노력을 해야 한다. 경제적인 번영을 목표로 한다면 절약은 필수적인 첫 번째 단계임을 명시하라. 절약을 통해 돈을 모으고 적절히 활용하게 된다면 금전적인 안정과 재무적인 성공을 이루게 될 것이다. 경제적인 번영은 절약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절약은 안정과 미래에 대한 준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재정적인 성공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이다. 변명한 사람은 돈을 저축하고 바보는 돈을 낭비한다. 변명한 사람은 소비와 저축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며 돈을 지혜롭게 사용할 것이다. 하지만 돈을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나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은 돈을 낭비하게 된다. 미래를 위한 경제적인 안정을 소홀히 하는 바보가 되어 돈을 낭비하지 말고 돈을 저축하고 적절히 사용하는 방법을 잘 습득해 바보 같은 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라. 돈을 투자하는 것은 지식을 증진시키는 것과 같다. 주식, 부동산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미래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에 투자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라. 투자가 막연히 어렵게만 느껴진다면 투자 관련 책이나 영상을 보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라. 투자를 잘하기 위해선 지식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식은 우리가 경험과 학습을 통해 배울 수 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누가 알려주고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스스로 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개인의 인지적인 영역을 넓혀라. 돈을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을 증진시키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배우고 자기 개발을 함으로써 투자 또한 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당신을 사랑하지만 돈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당신을 지배할 것이다. 돈과의 관계에서는 적절한 균형과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돈을 가치 있게 여기고 돈을 적절히 다루고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런 태도를 갖게 된다면 돈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돈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감을 얻게 될 것이다. 반대로 돈을 너무 집착하고 지나치게 중요시하게 되는 상태는 조심해야 한다. 돈에 사로잡힌 사람은 돈을 통제하지 못하고 돈에 의해 지배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우리는 돈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거나 돈을 쫓는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잊어버릴 수 있다. 따라서 돈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적절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돈은 우리에게 도구와 자원의 역할임을 명심하라. 돈은 친구를 만들어 주지만 친구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 돈은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주고 편안한 삶을 즐기게 해주는 요소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돈이 친구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돈만으로는 진정한 우정과 사회적인 연결을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것이다. 돈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는 만들어 주지만 그 자체로 우리와의 감정적인 연결을 줄 수는 없다. 돈을 통해 친구를 대체하거나 친구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감정적인 연결과 사회적인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돈은 교육의 최고의 힘 중 하나이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교육에 필요한 자원과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무조건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다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가 교육에 투자하고 조금 더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돈을 잘 활용해야 한다. 또는 우리가 좋은 환경, 전문적인 프로그램, 자기 개발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교육의 질과 가치는 돈만으로는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어라. 돈과 교육은 상호보완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돈을 통해 교육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라. 감사합니다.